법적으로 내가 이 가게 주인이야. 이 가게나 안 주면 월세 2배 인상. 할 거니깐 감당할 수 있으면 하던가. 속이 금 같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남았다. 쨍그랑. 은빛 국자가 스테인리스 조리대에 떨어졌다. 윤민서는 젖던 손을 멈췄다. 시아버지의 떨리는 손끝에서 미끄러져 나온 국자가 바닥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아버님? 민서는 허리를 숙여 국자를 집어들었다. 손잡이가 차갑고 미끄러웠다. 시아버지는 가쁜 숨을 내쉬며 조리대에 손을 짚었다. 그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했다. 새벽 5시 30분. 평소 같으면 설렁탕 냄비 3개를 모두 확인하고 간을 맞춰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시아버지가 국자를 떨어뜨린 것도, 이렇게 멍하니 서 있는 것도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민서는 국자를 바라봤다. 은빛 표면에 새벽 형광등 불빛이 흔들리며 비쳤다. 30년 된 국자였다. 손잡이 끝부분이 닳아서 검게 변해 있었고 국자 가장자리에는 수없이 냄비를 저으며 생긴 작은 흠집들이 있었다. 이제 내가 이어줬으면 한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서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평소 단호하던 그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국자를 쥔 민서의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다.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가 아니다. 아직 일찍 아니세요? 아버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다. 때가 됐다. 하지만 제가 프리랜서 일을 그만둔 지 겨우 한 달인데요. 설렁탕 끓이는 법도 제대로. 넌 할 수 있다. 그의 말이 단호했다. 민서는 국자를 내려다봤다. 손잡이에 시아버지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뒤에서 냄비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들렸다. 30년 동안 이 새벽마다 들려왔던 소리였다. 시아버지가 앞치마 끈을 천천히 풀었다. 하얀 앞치마가 바닥에 후두둑 떨어졌다. 민서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앞치마에서 설렁탕 국물 냄새와 마늘 냄새, 그리고 30년간 이 주방에서 흘린 땀 냄새까지 섞여서 났다. 장부도 봐라. 단골 손님들 이름이 다 적혀 있다. 시아버지가 서랍을 열었다. 낡은 노트가 나왔다. 표지가 누렇게 바래서 원래 색깔을 알 수 없었다. 민서는 노트를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다. 김영수 마이너스 설렁탕 대 깍두기 추가 아침 6시 45분 박미영 마이너스 설렁탕 소 김치 많이 염분 조심 이철수 마이너스 새벽 6시 반 출근 전 꼭 국물만 정할머니 마이너스 월수금만 고기 많이 넣어달라고 하지만 반만 빼곡한 글씨로 적힌 손님들의 이름과 주문 내역 그리고 각자의 사연까지 200명은 넘어 보이는 손님들의 정보가 시아버지의 삐뚤삐뚤한 글씨로 정성스럽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적으셨구나. 손님을 기억하는 게 장사의 기본이다.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된다. 민서는 노트를 넘겨봤다. 단순한 주문 기록이 아니었다. 김영수 씨 딸 대학 합격, 깍두기 서비스, 박미영 씨 남편 당뇨, 염분 줄일 것, 정할머니 생활비 부족해 보임, 고기 더 넣어드릴 것 같은 메모들이 곳곳에 적혀 있었다. 아버님, 정말 제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요? 의심하지 마라. 기술은 가르쳐 줄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은 그때 가게 앞에서 차 소리가 났다. 부르릉, 부르륵. 엔진 소리가 평소 단골들이 타는 작은 차와는 달랐다. 새벽 6시, 아직 첫 손님이 올 시간이 아니었다. 민서는 고개를 돌렸다. 엔진 소리가 멈췄다. 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손이 조리대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올랐다. 벌써 왔구나. 누가요? 지연이. 민서의 가슴이 철렁했다. 신우이였다. 지연은 1년 전부터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다. 시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도 가게를 물려줄 생각이라는 말도 전혀 들려주지 않았다. 아니,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창문 쪽을 바라봤다. 그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발걸음 소리가 가게 문 앞에서 멈췄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끼익 났다. 민서는 국자를 꽉 쥐었다. 손바닥에 차가운 땀이 났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뒤에서 냄비 끓는 소리만 변함없이 들렸다. 아버지, 여기 계시네요. 안 받으시더라고요, 전화를. 문이 열리며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가게 안으로 스며들었다. 히터를 틀어놓았는데도 갑자기 주방이 서늘해졌다. 일찍 왔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지연이 들어서며 민서를 봤다. 그녀의 시선이 민서가 들고 있는 국자와 앞치마에 머물렀다. 그리고 조리대 위에 장부 노트를 봤다. 언니도 이렇게 일찍 나와서 뭐해요? 민서는 입을 열려다 말았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지연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지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다.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서 피로가 묻어났다. 네, 그러려고 왔어요. 아버지, 이 가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연의 말투에서 뭔가 계산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이건 단순한 가족 방문이 아니었다. 민서는 국자를 앞치마 주머니에 깊숙이 넣고 장부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다. 평온에 가면 그때의 나는 지연의 눈빛이 왜 그렇게 차가웠는지 몰랐다. 새벽의 설렁탕집은 언제나처럼 따뜻한 김을 내뿜고 있었고 형광등은 변함없이 주방을 밝히고 있었다. 하지만 지연이 들어선 순간부터 그 빛이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전선을 건드린 것처럼. 언니, 그 국자 어디서 난 거예요? 지연의 시선이 내 앞치마 주머니에 머물렀다. 국자 손잡이 끝이 살짝 보였나 보다. 나는 무의식 중에 주머니를 손으로 가렸다. 아버님이 주셨어. 아, 그래요? 그녀의 대답이 너무 담담했다. 30년 동안 시아버지가 사용하던 국자였는데 마치 별것 아닌 물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시아버지는 조리대에 기대선 채 우리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조리대 모서리를 톡톡 두드리고 있었다. 평소에 없던 버릇이었다. 아버지, 몸이 많이 안 좋으시죠? 지연이 시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타일 바닥에서 딱딱하게 울렸다. 평소 이 주방에서 들리던 부드러운 슬리퍼 소리와는 달랐다. 하이힐이었다. 새벽 6시에 하이힐을 신고 온 것이다. 괜찮다. 괜찮을 리가 있어요. 어제 병원에서 연락 왔다면서요? 내 숨이 멎었다. 병원? 시아버지가 병원에 다니고 있었다는 말인가?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 지연은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 누가 그런 소리를? 제가 연락처를 남겨뒀거든요. 보호자 연락처로. 지연의 말이 차분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시아버지의 손가락 소리가 멈췄다. 주방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냄비 끓는 소리만 보글보글 들렸다. 언제부터? 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다시 물어봤다. 언제부터 병원에 다니셨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돌렸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 햇살이 유리창에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다. 그 빛 사이로 먼지가 천천히 떠다녔다. 3달 전부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나는 장부 노트를 가슴에서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석 달. 내가 프리랜서 일을 정리하고 이 집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지 한 달인데 그 전부터 시아버지는 혼자 아픈 몸을 이끌고 이 가게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가게를 언니한테 넘기려는 거군요. 지연의 말에 날카로운 끝이 있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민서가 더 낫다. 왜요? 마음이 있으니까. 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이상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등이 냉장고에 닿았다. 차가운 스테인리스 표면이 등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왔다. 지연과 시아버지 사이의 공기가 무거워지고 있었다. 지연아, 넌 1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잖아. 바빴어요. 일 때문에. 민서는 매일 왔다. 아픈 줄도 모르고. 그럼 이제 알았으니까 제가 할게요. 늦었다. 시아버지의 말이 단호했다.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웃음이 사라졌다. 그제야 그녀의 진짜 표정이 드러났다. 차가웠다. 아버지, 혈육을 버리고 남을 택하시는 거예요? 혈육이면 뭐든 다 되나? 당연하죠. 법적으로도 전 1순위 상속자예요. 법적이라는 말이 주방 안에서 울렸다. 그 말의 무게가 형광등을 더 희미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셔야 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럼 법대로 하자. 시아버지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다. 나는 그때서야 깨달았다. 시아버지도 이미 각오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연이 올 것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좋아요. 그럼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지연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다. 봉투가 조리대 위에 놓이는 소리가 크게 났다. 딱? 뭐냐 그게. 부동산 계약서요. 이 건물 임대차 계약이 다음 달에 만료되거든요. 제가 새로 계약했어요. 내 다리에 힘이 빠졌다. 냉장고에 등을 기댔다. 차가운 금속이 내 척추를 타고 올라와 뒷목까지 시렸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다. 지연을 바라볼 뿐이었다. 임대료를 2배로 올렸어요. 아버지 명의로는 감당하기 어려울걸요? 지연의 목소리에 승리의 기운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말보다 내 숨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을 느꼈다. 하마이너스 하마이너스 하마이너스. 마치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처럼. 하지만 딸인 제가 운영한다면 문제없죠. 형광등이 한 번 깜빡였다. 그리고 다시 켜졌다.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은빛 국자를 베개 밑에 넣고 잤다. 차가운 금속이 뺨에 닿을 때마다 그날 오후의 정적이 다시 찾아왔다. 서류의 무게 딱. 지연이 서류를 조리대에 내려놓는 소리가 주방 전체를 채웠다. 나는 그 소리를 지금도 기억한다. 마치 판결문을 내려치는 소리 같았다. 시아버지는 서류를 보지 않았다. 지연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지연이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그가 딸처럼 아꼈던 그 시절로. 이게 뭐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지연은 서류 위에 손을 올렸다. 매니큐어를 한 손톱이 하얀 종이 위에서 톡톡 소리를 냈다. 부동산 계약서요. 제가 건물주와 직접 협상했어요. 내 허락도 없이? 허락을 구할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병원 다니시느라 바쁘시고. 지연의 말끝에 날이 서 있었다.
나는 냉장고에서 한 걸음 떨어져 나왔다. 다리가 떨렸지만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임대료를 2배로 올렸다고요? 내가 물었다. 지연이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그녀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스쳤다. 시장 가격이에요. 오히려 지금까지가 너무 쌌던 거죠. 30년 동안 한 번도 문제 없이 임대료 냈는데요. 그건 그때 얘기고. 시아버지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첫 장을 넘겼다. 2번째 장도 넘겨봤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여기 서명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지연의 대답이 너무 빨랐다. 마치 이미 준비된 답변 같았다. 시아버지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아,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언제부터요? 이렇게 차갑게. 주방이 조용해졌다. 냄비 끓는 소리만 보글보글 들렸다. 지연의 얼굴에서 잠깐 무언가가 흔들렸다. 하지만 금세 다시 굳어졌다. 아버지가 먼저 차가웠어요. 뭐, 제가 이혼할 때도 사업 망했을 때도 한 번도 안 도와주셨잖아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그때까지 지연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사업을 했다는 것도 처음 들었다. 그런데 언니는 달라요. 고작 한 달 다녔는데 가게를 넘겨받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으로 감정이 섞인 말이었다. 나는 그녀가 단순히 가게가 탐나서 온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지연 씨, 내가 입을 열었다. 지연이 고개를 돌렸다. 저는 가게를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그냥 아버님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도움? 뭘로? 지연이 비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차가웠다. 언니는 손님 이름도 모르잖아요. 국 끓이는 법도 모르고. 맞아요. 모르죠.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지연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배우고 있어요. 매일.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시아버지가 일어섰다. 그는 가스레인지로 걸어가서 불을 껐다. 보글보글 끓던 소리가 멈췄다. 주방이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다. 아버지, 지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시아버지는 국자를 들고 냄비 뚜껑을 열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그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다. 30년 동안 매일 이 맛을 냈다. 그의 목소리가 담담했다. 손님들이 집밥 같다고 했다. 엄마 손맛 같다고도 했고. 지연이 입을 열려다 말았다. 그런데 너는 언제 마지막으로 내 국을 먹어봤냐? 침묵이 흘렀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기억 안 나지? 시아버지가 국자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앞치마를 벗었다. 민서는 매일 먹었다. 매일 와서 내 옆에서 배웠다. 아버지, 너는 가게가 갖고 싶은 거고 민서는 가족이 되고 싶어 한다. 지연의 손이 조리대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나는 그때서야 그녀의 진짜 마음을 알 것 같았다. 그녀도 가족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던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법이 마음까지 정해주나? 시아버지의 말이 단호했다.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계약서는 네가 가져가라. 나는 이 가게를 민서에게 줄 거다. 그럼 저는 내가 정말 이 가게에서 일하고 싶다면 민서한테 부탁해봐라. 지연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그녀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후회하실 거예요. 이미 후회하고 있다. 너를 제대로 못 키운 걸. 지연이 문으로 향했다. 걸음이 빨랐다. 문고리를 잡은 그녀의 손이 한 번 멈췄다. 뒤를 돌아볼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찬바람이 한순간 스며들었다가 사라짐다. 주방에는 시아버지와 나만 남았다. 그는 다시 국자를 들고 냄비를 적기 시작했다.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리듬은 변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장부 노트 마지막 장에 새로운 이름을 적었다. 지연 마이너스 언젠가 다시 올 사람.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마음을 가지고 오기를이라고 덧붙였다. 빈 테이블 띵동 마이너스 문 열리는 종소리가 멈췄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조리대에서 고개를 들어 문을 바라봤다. 바람에 문이 살짝 열렸다가 다시 닫힌 것뿐이었다. 오전 9시. 평소 같으면 김영수 씨가 설렁탕대 하나를 주문하며 들어올 시간이었다. 장부에 적힌 대로라면 깍두기를 추가로 달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오지 않았다. 어제도 오지 않았다. 지연이 떠난 지 사흘째였다. 시아버지는 그 이후로 말수가 더 줄었다. 가끔 냄비를 저으며 중얼거리기도 했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나는 은빛 국자를 들고 설렁탕을 저었다. 손목에 힘을 줬다. 시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민서야. 시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나는 국자를 내려놓고 돌아봤다. 응? 오늘도 손님이 별로 없네. 아직 일찍이에요. 곧 올 거예요. 하지만 내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어제 하루 종일 온 손님은 5명 뿐이었다. 그것도 모두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다. 단골 손님들은 한 명도 오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유리창 너머로 시장 골목이 보였다. 평소보다 한산해 보였다. 소문이 났나 보다. 무슨 소문이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소문. 나는 장부 노트를 펼쳤다. 단골 손님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어제 오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에 작은 체크 표시를 했다. 절반 이상이 체크되어 있었다. 걱정하지 마라. 며칠 지나면 다시 올 거다. 시아버지의 말이 위로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다. 나는 앞치마 끈을 다시 묶었다. 하얀 앞치마가 생각보다 무거웠다. 그때 문이 열렸다. 띵동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박미영 씨였다. 장부에 따르면 설렁탕소에 김치를 많이 달라고 하는 분이었다. 어서 오세요. 내가 반갑게 인사했다. 박미영 씨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빈 테이블에 앉았다. 설렁탕 소 하나 주세요. 김치 많이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장부대로 주문을 받았다. 박미영 씨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다. 국을 끓이며 나는 가끔 그녀를 힐끗 봤다. 혼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지만 시선이 자주 주방 쪽으로 왔다. 시아버지와 나를 번갈아 보는 것 같았다. 다 됐습니다. 나는 설렁탕을 가져다 놓았다. 김치를 평소보다 많이 담았다. 박미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그냥 국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혹시 뭔가 잘못됐나요? 내가 물었다. 박미영 씨가 고개를 들었다. 아니에요. 그냥 국물이 싱거운가요? 간을 더 맞춰드릴까요? 아니에요. 맛은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저기, 사장님이 바뀌셨다면서요? 박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시아버님이 저에게 맡기셨어요. 그럼 원래 사장님은? 저기 계세요. 나는 주방에서 국을 저고 있는 시아버지를 가리켰다. 박미영 씨가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나를 봤다. 아직 많이 서툴러요.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박미영 씨가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다. 잠깐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맛은 비슷해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어색했다. 국을 다 먹지도 않고 일어섰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박미영 씨가 계산을 하고 나갔다. 문이 닫히며 띵동 마이너스 소리가 났다. 나는 그녀가 남긴 그릇을 치웠다. 설렁탕이 반 이상 남아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 손님은 별로 오지 않았다. 가끔 한두 명씩 들어왔지만 대부분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다. 단골 손님들은 보이지 않았다. 오후 3시쯤 정할머니가 오셨다. 장부에 따르면 월수금에만 오시고 고기를 많이 넣어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반만 넣어드리는 분이었다. 시아버지의 세심한 배려였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시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했다. 정할머니는 평소 자리에 앉으셨다. 설렁탕 하나. 네, 알겠습니다. 나는 고기를 적당히 넣어서 가져다 드렸다. 정할머니가 국을 한 숟가락 드시더니 고개를 갸웃하셨다. 맛이 좀 다른데? 내 가슴이 떨어졌다. 어떻게 다르신가요? 뭔가 싱거운 것 같아. 나는 시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간은 평소와 똑같이 맞췄다고 했다. 죄송합니다. 간을 다시 맞춰드릴게요. 괜찮아, 괜찮아. 먹을만해. 하지만 정할머니도 국을 다 드시지 않고 가셨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나는 깨달았다. 문제는 간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익숙한 맛을 찾아오는 게 아니었다. 익숙한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었다. 시아버지가 가스레인지 불을 껐다. 하루 매출을 계산해 보니 평소의 3분의 1도 안 되었다. 민서야. 네. 미안하다. 뭐가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나는 은빛 국자를 씻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정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 단골 손님들이 다시 돌아올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발신자는 지연이었다. 언니 어때요? 가게 운영이. 힘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화면이 꺼졌다. 주방에 정적이 흘렀다. 시아버지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정적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았다. 주방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냄비 끓는 소리도,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도, 시아버지의 기침 소리도. 오후 7시가 넘었는데 가게 문을 닫은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조리대에 팔꿈치를 괴고 앉아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스테인리스 표면에 차갑게 반사되었다. 은빛 국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아직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 할 기운이 없었다. 시아버지는 1시간 전에 방으로 들어가셨다.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라는 말을 남기고. 하지만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 오늘 하루 매출은 어제보다도 적었다. 단골 손님은 정할머니 한 분뿐이었다. 휴대폰이 조리대 위에 엎어져 있었다. 지연의 문자를 확인한 후로 화면을 보지 않았다. 아마 다른 메시지들도 와 있을 것이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커피 한 잔이 식고 있었다. 아침에 탄 것인데 아직 거기 있었다. 표면에 얇은 막이 생겼다. 나는 컵을 만지지 않았다. 장부 노트가 펼쳐져 있었다. 오늘 온 손님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5명. 그것도 모두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다. 어제 오지 않은 단골 손님들 옆에는 여전히 체크 표시가 남아 있었다. 김영수 씨는 왜 오지 않았을까?
정말 새벽마다 여기서 설렁탕을 먹고 출근했는데 박미영 씨도 어제 오긴 했지만 어색해했다.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냉장고에서 윙윙 소리가 났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였다. 주방이 너무 조용해서 들리는 것 같았다. 하얀 앞치마가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었다. 아직 벗지 않았다. 끈이 길게 늘어져 바닥에 닿을 듯 했다. 시아버지가 30년 동안 매일 입었을 앞치마. 이제 내가 입고 있다. 문득 생각이 났다. 처음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였다. 시아버지가 주방에서 국을 끓이는 모습을 봤다. 새벽 5시였다. 나는 잠을 못 이뤄서 부엌으로 나왔는데 그가 이미 거기 있었다. 은빛 국자로 냄비를 저으면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오늘도 맛있게 해주자. 그때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없었다. 아니, 피로는 있었지만 지친 것과는 달랐다. 뭔가 기대하는 표정이었다. 손님들이 올 것을, 맛있다고 말할 것을 기다리는 얼굴. 지금 내 얼굴은 어떨까? 거울이 없어서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피곤하다는 건 안다. 그리고 무언가 두렵다는 것도. 국자 손잡이에 내 지문이 묻어 있었다. 시아버지의 손 모양과는 다를 것이다. 그의 손은 30년 동안 이 국자를 쥐어서 완전히 맞아떨어졌을 텐데 내 손은 아직 어색하다.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보였다. 이미 다른 가게들도 문을 닫았다. 가로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평소 같으면 저녁 준비하는 사람들로 붐볐을 시간인데 한산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프리랜서 일을 그만두고 이 가게에 온 이유가 뭐였지? 시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아니면 정말 이 일이 하고 싶어서? 지금은 잘 모르겠다. 휴대폰 화면이 잠깐 켜졌다가 꺼졌다. 누군가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손님들은 내가 아니라 시아버지를 보러 오는 것 같았다. 박미영 씨도 계속 시아버지를 쳐다봤고 정할머니도 시아버지와 이야기하려고 했다. 나는 그냥 국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다. 30년 동안 쌓인 신뢰를 몇 주 만에 이어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어리석었나? 냄비 뚜껑을 열어봤다. 설렁탕이 아직 남아 있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끓이면 될 것이다. 손님이 온다면 국자를 들어서 국을 저었다. 차가워진 국물이 천천히 돌았다. 시아버지처럼 시계 방향으로. 리듬은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다르다. 무엇이 다른 걸까? 마음일까? 국을 저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걸까? 시아버지는 손님들 얼굴을 떠올렸을 텐데 나는 지금 내 걱정만 하고 있다. 장부를 다시 봤다. 김영수 씨 옆에 적힌 메모. 새벽 6시 45분 출근 전 따뜻한 국물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나는 김영수 씨를 모른다. 주문만 받았을 뿐이다. 박미영 씨 옆에도 적혀 있다. 남편 당뇨 때문에 염분 조심하지만 국물을 좋아함. 적당히. 나는 박미영 씨의 남편도 모른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르면서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마음맛을 낼 수 있을까?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다. 교체할 때가 된 것 같다. 시아버지가 내일 바꿔주실 것이다. 아니면 내가 해야 하나. 이런 작은 일들도 배워야 한다. 형광등 갈기, 가스레인지 청소하기, 냉장고 온도 확인하기. 30년 동안 시아버지가 혼자 해온 일들. 갑자기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이 들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혼자 국을 끓이고 손님들과 짧은 인사만 나누고 저녁에 혼자 정리하고. 지연은 1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고 나는 한 달 전까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래도 그는 30년을 버텼다. 혼자서. 나는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켰다. 지연의 문자 아래로 다른 메시지들이 와 있었다. 프리랜서 시절 동료들, 몇몇 친구들, 모두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가게 일 어때? 힘들면 다시 프리랜서 하지 그래. 마지막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이전 직장 동료가 보낸 것이었다. 좋은 프로젝트 있는데 관심 있으면 연락해. 손가락이 답장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다. 그때 창밖 가로등 불빛이 조금 더 환해 보였다.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움직인 것 같았다. 빛이 흔들리며 주방 안까지 스며들었다. 나는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다. 아직 답장하지 않았다. 은빛 국자가 조리대에서 빛을 받아 반짝였다. 아주 작은 반짝임이었지만 분명히 보였다. 공기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창밖의 빛이 아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새벽의 방향 창문 틈으로 새벽빛이 천천히 기어들었다. 어젯밤 그대로 조리대에 엎드려 잠든 모양이었다. 목이 뻐근했다. 은빛 국자가 여전히 손 닿는 곳에 있었다. 형광등은 꺼져 있었는데 언제 껐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시계를 봤다. 새벽 5시 10분. 평소 시아버지가 일어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뒤쪽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등과 어깨가 아팠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았다. 어젯밤의 혼란스러운 기분이 사라져 있었다. 주전자에 물을 받았다.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불을 켰다. 파란 불꽃이 올라왔다.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나는 장부 노트를 펼쳤다. 김영수 씨의 이름이 맨 위에 있었다. 새벽 6시 45분, 출근 전 따뜻한 국물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시아버지가 적어놓은 메모였다. 나는 펜을 들었다. 김영수 씨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적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왜 새벽에 출근하시는지 물어보기. 박미영 씨 이름 아래에도 적었다. 남편분 당뇨는 언제부터인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알아보기. 주전자에서 김이 나기 시작했다. 나는 일어나서 커피를 탔다. 어젯밤에 식어버린 커피잔을 치우고 새로 마셨다. 뜨거웠다. 커피를 마시며 나는 계획을 세웠다. 오늘부터 손님들과 조금 더 대화해보기. 이름을 외우고 주문을 기억하고 작은 이야기라도 나누기. 시아버지처럼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겠지만 시작은 할 수 있다. 냄비를 확인했다. 어제 남은 설렁탕이 있었다. 다시 끓이면 될 것이다. 나는 앞치마를 입었다. 하얀 앞치마가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지만 어제보다는 자연스러웠다. 불을 켜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은빛 국자로 천천히 저었다. 시계 방향으로 리듬을 맞춰서 오늘도 맛있게 해주자. 시아버지가 혼자 중얼거리던 말이 저절로 나왔다. 내 목소리였지만 그의 마음을 빌려온 것 같았다. 6시가 되자 가게 문을 열었다. 띵동 마이너스 종소리가 울렸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들어왔다. 하지만 상쾌했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나는 테이블을 닫고 의자를 정리했다. 김치통을 확인하고 반찬을 새로 담았다.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했다. 6시 30분쯤 첫 손님이 들어왔다. 어제도 본 중년 남성이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제 설렁탕대를 주문했던 분이었다. 어서 오세요. 어제도 오셨죠?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렁탕대로 드릴까요? 네. 주문을 받으며 나는 물었다. 혹시 이 근처에서 일하세요? 네. 저기 공장에서요. 일찍 출근하시는군요. 야간 근무거든요.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가는 길이에요.
나는 장부에 그의 정보를 적었다. 야간 근무 퇴근길, 공장 직원. 작은 정보였지만 시작이었다. 국을 가져다 드리며 말했다. 집에 가셔서 잘 주무세요. 내일도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는 국을 다 드시고 가셨다. 어제보다 천천히 드신 것 같았다. 7시가 되자 더 많은 손님들이 들어왔다. 대부분 어제도 본 얼굴들이었다. 단골 손님은 아니지만 어제 왔던 사람들이었다. 나는 가능한 한 이름을 물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디서 사시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모든 사람이 대답해 주지는 않았지만 몇 명은 짧게라도 이야기해 주었다. 장부에 적을 정보가 조금씩 늘어났다. 이름 모를 사람들에게도 야간 근무 퇴근길, 아침 산책 후, 병원 가는 길 같은 메모를 달았다. 8시쯤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정할머니였다. 어제는 월수금에만 오신다고 했는데 오늘은 화요일이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은 무슨 일로? 그냥 국물이 생각나서. 정할머니가 평소 자리에 앉으셨다. 나는 설렁탕을 가져다 드렸다. 고기를 평소보다 조금 더 넣었다. 할머니, 혹시 무릎이 아프세요? 어제 걸으시는 모습이. 너 그런 것까지 봤구나. 네. 혹시 아프시면 국물을 좀 더 진하게 끓여드릴 수 있어요. 정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졌다. 고맙네. 요즘 날씨 때문에 무릎이 좀 그래. 그럼 오늘부터 국물 좀 더 진하게 드세요. 몸에 좋을 거예요. 정할머니가 국을 드시며 웃으셨다. 어제와는 다른 표정이었다. 오후가 되자 시아버지가 주방으로 나오셨다. 나는 그에게 오늘 일을 보고했다. 온 손님들의 이름과 간단한 정보들을. 잘했다. 시아버지의 말이 짧았지만 따뜻했다. 민서야, 이제 알겠지? 뭐요? 가게는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는 걸.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았다.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나는 장부를 정리했다. 오늘 매출은 어제보다 조금 늘었다. 많이는 아니지만 확실히 늘었다. 더 중요한 건 장부에 적힌 정보들이었다. 10명 가까운 손님들의 이름과 이야기가 새로 추가되었다. 시아버지의 30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첫 페이지였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프리랜서 동료의 메시지가 여전히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간단히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어. 전송 버튼을 눌렀다. 후회되지 않았다. 밤 9시 문을 닫으며 나는 내일 계획을 세웠다. 김영수 씨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지만 오면 반갑게 맞을 준비를 하자. 박미영 씨도 마찬가지. 그리고 새로운 손님들도. 전등을 끄고 집으로 가는 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문자 메시지였다. 발신자를 확인하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 무엇이든 내일 확인하면 될 일이었다. 바람이 불어 간판이 가볍게 흔들렸다. 그 소리가 멈춘 자리에서 내 발걸음이 한 박자 늦게 울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느렸다. 나는 국을 저으며 고개를 들었다. 지연이 서 있었다. 어젯밤 받은 문자 메시지의 주인이었던 것 같다. 그녀의 얼굴이 사흘 전과 달랐다. 화장기가 없었고 눈가가 부어 있었다. 언니, 왜 왔어?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가웠다. 지연은 문 옆에 서서 주방을 바라봤다. 시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아직 방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았다. 혼자 하고 있네요. 그래. 지연이 천천히 걸어와 테이블에 앉았다. 평소 자리가 아니라 문 가까운 곳이었다.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자리. 주문할 거 있어? 설렁탕 하나요. 나는 국을 떠서 가져다 놓았다. 지연이 숟가락을 들지 않고
김만 바라봤다. 하얀 김이 올라오다 사라졌다. 언니 미안해요. 갑작스러운 사과였다. 나는 행주로 조리대를 닦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진짜 미안해요. 뭐가? 부동산 계약서. 그거 거짓말이었어요. 내 손이 멈췄다. 지연을 돌아봤다. 그녀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사흘 전 그 계약서였다. 임대료 2배로 올렸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건물주가 친구거든요. 부탁해서 가짜로 만든 거예요. 주방이 조용해졌다. 냄비 끓는 소리만 보글보글 들렸다. 나는 가스레인지 불을 줄였다. 왜 그런 거 했어? 가게가 갖고 싶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나는 그녀 앞에 앉았다. 서류를 보지 않고 그녀의 얼굴을 봤다. 이유가 뭐야? 지연이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국물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 언니는 좋겠어요. 가족 된다고 인정받고. 그게 이유야? 전 아무리 해도 안 됐거든요. 결혼해서도 이혼하고 나서도. 지연의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사업할 때도 아버지한테 도움 청했는데 거절당했어요. 내 일은 내가 해라 그러시면서. 그래서 망했어요. 다 잃었어요. 집도 남편도. 나는 처음으로 지연의 진짜 이야기를 들었다. 사흘 전 시아버지가 말했던 것보다 구체적이고 아팠다. 그런데 언니는 한 달 만에 가게를 받는다니까. 억울했어요. 지연이 서류를 밀어 내 앞으로 놓았다. 가짜 계약서였다. 하지만 어제 보니까 언니가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제 몰래 와서 봤어요. 손님들이랑 이야기하는 거. 나는 어제 지연을 보지 못했다. 언제 왔다 간 건지 몰랐다. 할머니가 웃으시더라고요. 언니 때문에. 그런 할머니 오랜만에 봤어요. 정할머니 이야기였다. 어제 무릎 아프다고 하셔서 국물을 진하게 끓여드린 것을 그때 알았어요. 가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지연이 일어섰다.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거 찢어도 돼요. 어차피 가짜니까. 기다려. 내가 불렀다. 지연이 돌아봤다. 앉아. 왜요? 국 다 먹어. 언니, 다 먹고 가. 지연이 다시 앉았다.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떠먹었다. 천천히 먹었다. 처음엔 어색해하더니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맛있어요. 그래. 아버지 맛이랑 비슷해요. 나는 그때서야 지연이 언제 마지막으로 시아버지의 국을 먹었는지 궁금했다. 1년 전? 2년 전? 아니면 더 오래전? 지연아. 네. 여기서 일하고 싶어? 지연의 숟가락이 멈췄다. 나를 바라봤다. 진짜로? 진짜로. 언니가 사장인데 제가 어떻게 해. 배우면 돼. 나도 배우고 있어. 지연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떨어졌다. 한 방울, 두 방울. 국그릇에 떨어져 사라졌다. 저 같은 사람을. 가족이니까. 내 말에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을 닦지 않았다. 조건이 있어. 뭐요? 단골 손님들 이름 외우기. 그분들 이야기 듣기. 진짜 가족이 되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 번 끄덕였다. 그때 시아버지가 주방으로 나오셨다. 지연을 보시더니 잠깐 멈춰 서셨다. 그리고 평소처럼 앞치마를 입으셨다. 지연아. 네, 아버지. 오늘부터 설거지부터 배워라. 지연이 일어났다. 자신의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갔다. 찬물에 그릇을 담그며 물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찬물에 먼저 담가. 나는 그녀에게 설거지하는 법을 가르쳤다. 30년 동안 시아버지가 혼자 해오던 일을.
이제 우리 셋이 함께 할 일을. 오후에 첫 손님이 들어왔다. 어제도 온 야간 근무 퇴근길 아저씨였다. 지연이 물수건을 가져다 드렸다. 어서 오세요. 아저씨가 지연을 봤다. 처음 보는 얼굴이라 어리둥절해 하셨다. 새로 오신 분이에요. 제 동생이거든요. 내가 소개했다. 지연이 90도로 인사했다. 잘 부탁드려요. 아저씨가 웃으셨다. 설렁탕대를 주문하시고 지연이 가져다 드렸다.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웠지만 흘리지 않았다. 저녁 무렵 정할머니가 오셨다. 지연을 보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셨다. 이 애는 누구야? 할머니, 제 동생이에요. 앞으로 여기서 일할 거예요. 아, 그래. 반갑다. 지연이 정할머니께 깍듯이 인사드렸다. 그리고 장부를 보며 설렁탕을 가져다 드렸다. 고기를 조금 더 넣어서. 할머니, 무릎은 어떠세요? 지연이 물었다. 정할머니가 놀라셨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언니한테 들었어요. 국물 진하게 끓여드리면 좋다고. 정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지연의 손을 잡으셨다.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문을 닫을 무렵 우리 셋은 조리대에 앉아 어제 매출을 정리했다. 지연이 장부를 넘겨보며 손님들 이름을 외우려고 했다. 김영수 씨는 언제 오세요? 요즘 안 와. 곧 올 거야. 박미영 씨는요? 내일 아마 올 거야. 지연이 열심히 메모했다. 손님들의 이름과 특징을. 시아버지가 그것을 지켜보시며 작게 웃으셨다. 이제 좀 가게 같네. 밤 9시 전등을 끄고 나오는 길에 지연이 말했다. 언니 고마워요. 뭐가? 기회 줘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이 따뜻했다. 형광등 아래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다. 창문을 스친 바람이 부드러웠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서로가 알았다. 새벽 햇살이 유리창을 부드럽게 밀었다. 3주가 지났다. 나는 앞치마 끈을 묶으며 주방을 둘러봤다. 지연이 이미 와 있었다. 김치통을 정리하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냄비 앞에서 국을 저으셨다. 세 사람의 움직임이 겹치지 않았다. 언니, 김치 새로 담았어요. 고마워. 지연이 접시에 김치를 담아 냉장고에 넣었다. 움직임이 한 달 전보다 자연스러웠다. 더 이상 어색해하지 않았다. 주전자가 끓었다. 나는 커피를 탔다. 지연 것도 함께. 시아버지는 차를 드셨다. 각자의 취향을 알게 된 것도 언제부터였을까? 장부 노트를 펼쳤다. 어제까지의 손님 기록이 빼곡했다. 내 글씨와 지연의 글씨가 섞여 있었다. 시아버지의 오래된 기록들 사이에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끼어들어가고 있었다. 김영수 C- 어제 3주 만에 다시 오심. 설렁탕 맛 그대로라고 하심. 박미영 C- 남편분과 함께 오심. 국물 싱겁게 해달라고 하심. 새로운 손님 이철호 씨, 근처 사무실 직장인. 점심시간에 자주 올 예정. 지연의 글씨였다. 그녀는 손님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을 넘어서 작은 변화까지 기록하고 있었다. 6시에 문을 열었다. 띵동 종소리가 울렸다. 첫 손님이 들어왔다. 야간 근무 퇴근길 아저씨였다. 이제는 이름을 알았다. 박철수 씨.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지연이 인사했다. 박철수 씨가 웃으며 평소 자리에 앉으셨다. 설렁탕 대요. 계란 추가로.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지연이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왔다. 나는 설렁탕을 준비했다. 계란을 풀어 넣어서. 박철수 씨가 요즘 계란을 추가로 주문한다는 것도 지연이 알아낸 정보였다. 맛있게 드세요. 지연이 설렁탕을 가져다 드렸다. 박철수 씨가 한 숟가락 떠서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역시 맛있어요. 매일 와도 질리지 않네. 나는 조리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지연이 박철수 씨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대화를. 7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단골 손님들이 대부분이었다. 김영수 씨도 어제부터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지연이 정성스럽게 설렁탕을 가져다 드리자 표정이 부드러워지셨다. 새로운 분이신가요? 네, 저희 동생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내가 소개해드리자 김영수 씨가 지연에게 인사하셨다. 열심히 하시네요. 좋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밝아졌다. 인정받는다는 기분을 처음 느끼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쯤 정할머니가 오셨다. 요즘 거의 매일 오신다. 무릎이 아프다는 핑계로.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외로우셔서 오시는 것이라는 걸. 할머니, 어서 오세요. 지연이 반갑게 맞았다. 정할머니가 지연의 손을 잡으셨다. 우리 지연이 오늘도 예쁘네. 할머니도 오늘 화장하셨어요? 예쁘세요. 둘의 대화를 들으며 나는 웃었다. 지연이 할머니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낼 줄 몰랐다. 설렁탕을 가져다 드리며 지연이 물었다. 할머니, 무릎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내가 끓여주는 국 먹고. 제가 끓인 거 아니에요. 언니가 끓인 거예요. 그래도 내가 가져다 줬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정할머니의 말에 지연이 수줍게 웃었다. 오후 2시쯤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왔다. 처음 보는 중년 여성이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혹시 사장님 계신가요? 네, 제가 사장인데요. 나는 앞치마를 고쳐 입으며 다가갔다. 보건소에서 나왔습니다. 정기위생 점검 차 왔어요. 갑작스러운 점검이었다. 지연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시아버지도 주방에서 나와 상황을 살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보건소 직원이 주방을 둘러봤다. 조리대, 냉장고, 가스레인지, 설거지통까지 하나하나 체크했다. 지연이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위생 상태 양호합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보건소 직원이 나간 후 지연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언니, 괜찮았네요. 응.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있으니까. 시아버지가 웃으셨다. 처음엔 다들 그래. 점검 받을 때마다 떨려.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30년 전에는 더 심했지. 그때는 규정도 까다로웠고, 우리는 점검이 끝난 주방을 다시 정리했다. 원래도 깨끗했지만 더 깨끗하게. 지연이 바닥을 닦고 나는 조리대를 다시 소독했다.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우리는 하루를 정리했다. 매출을 계산하고 장부에 기록했다. 한 달 전보다 손님이 늘었다. 단골 손님들이 돌아왔고 새로운 손님들도 생겼다. 오늘 수고했어. 시아버지가 지연에게 말씀하셨다. 아니에요. 재미있었어요. 점검 받을 때 떨지 않았나? 조금요. 하지만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잖아요. 지연의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우리는 잘하고 있었다. 장부를 정리하며 나는 은빛 국자를 봤다. 오늘은 지연이 사용했다. 점심시간에 국을 저을 때 시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지연아. 네. 국자 사용법 많이 늘었네. 정말요? 아직도 어색한데. 처음엔 다 그래. 손에 익으면 자연스러워져. 지연이 국자를 들고 빛에 비춰봤다. 은빛이 반짝였다. 시아버지의 손때가 묻어있는 국자에 이제 지연의 손때도 함께 묻어가고 있었다.
이 국자로 몇 그릇이나 설렁탕을 저었을까요? 셀 수 없이 많이. 시아버지가 대답하셨다. 앞으로도 셀 수 없이 많이 저을 거야. 밤 9시 문을 닫고 나오는 길에 지연이 말했다. 언니 행복해요. 갑자기 그냥 여기서 일하는 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도 같은 기분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 가로등 불빛이 따뜻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설렁탕 냄새가 옷에 밴 채로 남았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서 만날 것이다. 김이 얇게 흘렸다. 빛이 천천히 옮겨갔다.